돈 받아들이는 변호사 최광수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간 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를 한 게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뭐 대표적으로 시간적 선후를 봅니다. 왜냐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상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이건 상간 행위를 볼 수 있을지도 일단 물음표기는 해요. 뭐냐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사실상 별거 상태죠. 별거 상태에서 진지한 만남을 갖는 다른 여성이 생겼다. 그게 이제 혼인 파탄 기간이 매우 길었다면 이 부분을 비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상간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법리적으로 구성을 하자면 해당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시간적 선후가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입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파탄이 아니라 별거 기간을 갖는 경우에도 별거라는 게 혼인이 파탄돼서 별거를 갖기도 하지만 혼인을 수복하기 위해서 별거 기간을 갖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부정행위로서 혼인 파탄에 기여를 한 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됐는지를 재판부가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 별거를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봅니다. 혼인 공동 생활 관계를 유지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혼인 관계가 제대로 지속이 안 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별거의 유무라던가 또는 뭐 같이 안 살아도 혼인 관계가 파탄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살지만 같은 집에서도 각방을 쓰는 경우가 있고, 같은 방을 쓰더라도 서로 다른 침대, 싱글 침대에서 서로 자고 이혼에 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고, 또는 뭐 부정행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안 되었다고 볼까요? 이런 부분들도 다 혼인 파탄의 주요 증거가 됩니다. 액수에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기여를 안 했으면 위자료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파탄에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가 크게 좌우되는 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 직전에 있는 남자와 연애를 했다, 뭐 그런 주장들 많이들 하십니다. 네, 실제로 많이들 하시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유는 잘 드리지는 않아요. 혼인 파탄 입증이 어렵거든요. 그게 혼인 관계 내부에서는 혼인 파탄의 입증이 쉬운데 외부에서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건 결국은 그 상간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받은 정보밖에는 없거든요. 대부분 구두 진술 증거일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별거 상태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별거는 확실히 확인이 되거든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떼보면 확인이 바로 되니까요. 근데 그 외의 파탄의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제3자로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결국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좀 예상을 하시고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상간 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주장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유부녀인지 몰랐다 하거든요. 이 주장을 상대편이 할 거라고 이미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거에 상응하는, 상대하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증거들을 획득하는 타이밍이 이 상간소송이 제기되기 전 단계, 상간행위를 막 발견했을 때가 가장 증거 획득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증거 부분들, 상대편이 무슨 주장을 할지 반박을 할지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